자, 권영철 선임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착잡하죠. 이거는 뭐 비극이죠, 사실은. 네, 비극입니다. 전 대통령 2명이 다 그럼요. 감옥에 들어간다는 비극이죠. 부끄럽기도 하죠. 외신들이 일제히 보도하는 거 보면서 부끄러워지기도 하고 그런데 이 일련의 과정들 보면서 한마디는 남기셔야죠, 권 기자. 헌법 11조를 저는 다시 생각을 했습니다. 11조가 뭡니까?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잘못을 하면은 누구라도 처벌을 받는다는 단순한 진리를 다시 되새기게 되는 계기가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국격이 떨어지기보다는 국격이 오히려 높아지는 계기가 될 걸로 봅니다. 좀 부끄럽긴 하지만 네. 이 기회에 국격을 높이는 계기로 삼자. 좋은 말씀이시네요. 그러네요. 부끄러움을 숨겨서는 안 되잖아요. 털고 가야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네. 어떻게 보면 당연한 진리인데. 그렇습니다. 그렇죠. 자, Y뉴스 오늘 뭐 가지고 오셨어요? 검찰은 왜 여검사 성폭행 사건을 덮었을까? 이게 오늘 주제입니다. 검찰은 왜 이 여검사는 혹시 서지현 검사 말씀하시는 거예요? 서지현 검사는 성추행을 당한 것이고요. 안태근 검사가 한 것이고 서지현 검사가 그 JTBC 뉴스룸에 출연해서 인터뷰를 하면서 검찰 내에 성폭행 사건도 있었다 이렇게 공개를 했었잖아요. 공개를 했었고 권영철 선임 기자가 그때 취재를 해서 성폭행 사건 진짜로 있었네요라고 뉴스쇼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예, 2월 1일 날 Y뉴스에서 그 성폭행 사건. 그렇습니다. 2015년에 일어난 사건인데 검찰이 그 사건을 덮었죠. 완전히 덮고 지나간 겁니까? 그렇죠. 해당 가해자인 검사가 사표를 내고 끝내는 걸로 사건을 덮어버렸습니다. 예. 오늘의 주제는 왜 그 사건을 덮었을까? 그렇죠. 지금 다시 이걸 이야기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지금 이제 다시 검찰이 그 서지현 검사의 폭로를 계기로 진상조사단을 구성했잖아요. 그래서 해당 지금 가해자였던 그 전직 검사를 지금 피의자로 입건을 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하. 그 당시에는 왜 덮었는가에 대해서 심층 취재를 하셨군요. 그렇습니다. 그게 상당히 좀 의미가 있는 일들이고 앞으로 검찰 내의 이제 성비 문제를 해결하는 것뿐만 아니고 다른 조직에도 상당히 영향을 미칠 만한 사안이라고 봐서 취재를 좀 해봤습니다. 근데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그러니까 범죄 사실을 성폭행을 당했다는 걸 정확히 인지했다는 건데 당시에 검찰이 어떻게 수사도 징계도 안 하고 그렇게 덮고 넘어갈 수가 있어요. 성폭행인데. 지금 이제 그 진상조사단이 수사 과정에서 성폭행이 일어난 사건 당시에 대검 감찰부에서 피해 여검사를 대상으로 문답 조사를 한 사실을 확인을 했습니다. 문답 조사가 있다 그럽니다. 검찰이 사건을 인지했다는 얘기죠. 그러네요. 그런데 검찰은 가해자인 진모 검사를 입건하지 않았고 심지어 징계조차 하지 않은 채 사표를 수리하는 것으로 사건을 종결을 했습니다. 그럼 그 문답 과정에서 피해자가 정확히 이건 성폭행이었다라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흐지부지가 됐다. 아예 이제 사표를 수리하는 걸로 사건을 덮은 것이죠. 자, 첫 번째 이유는 뭡니까? 이게 검찰 내 관행이었기 때문입니다. 무슨 관행이요? 그 남자 검사에 의한 여검사 성폭행 사건이 알려질 경우에 파장이 어마어마하겠죠. 어마어마하죠. 피해 여검사를 보호해야 하는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은 그것보다는 사건을 덮으려는 관행이 작동했다는 게 검찰 안팎의 시각입니다. 검사장급 검찰 간부는 원래 검찰이 그렇다. 이게 노출되면 난리가 난다. 그래서 문제 안 되도록 조용히 처리하려고 한다. 그에 따른 처리였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알려지면 우리 조직이 다친다라는 이런 생각들? 검찰이나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이나 법무부 장관이 타격을 입게 되죠. 자리를 내놓게 될 수도 있고 심하면은. 일단은 덮고 가는 게 관행이었을 거다. 그 당시. 두 번째는요. 검찰 내에 감찰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그래요. 한 중견검사는 감찰에서 피해자를 대상으로 문답 조사를 했다는 건 사건을 인지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입건도 하지 않고 징계조차 하지 않은 것은 감찰에서 윗사람 눈치만 봤거나 시키는 대로 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도 서 검사를 성추행한 안태근 검사에 대한 감찰과 똑같은 결과다. 검찰 내 감찰이 제대로 작동한 적이 없다. 상명하복 조직이고 라인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누구 라인. 그 라인에서 벗어나기가 어렵다.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힘 있는 검사가 이기게 돼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요. 그러면 지금 세 번째는 누군가의 그 힘 있는 검사의 힘이 작동했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 그렇습니다. 가해자가 검찰 내에서 이른바 잘 나가던 검사였고 법조인 명망가 집안이었기 때문이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가해자의 힘이 작동했다. 예, 가해자를 구체적으로 특정할 경우에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갈 수도 있어서 좀 매우 조심스럽습니다만은 그 황교안 법무부 장관 시절 법무부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검사라고 합니다. 성폭행 가해자가? 네. 부친이 고검장 출신이고 예. 또 매형은 검찰에서 주목받는 핵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검사 출신의 한 중견 변호사는 감찰이 알아서 기었을 수도 있지만 누군가의 힘이 작동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리고 당시 가해자의 부친 고검장 출신 그 변호사가 예. 아들 구명을 위해서 검찰과 법무부 고위층을 상대로 아주 활발하게 움직였다 그런 얘기들도 많이 들립니다. 힘을 쓰고 다녔군요. 예. 네. 근데 이제 최종적으로는 어떻게 됐냐면 피해 여검사가 사건이 알려지는 걸 원치 않아서 네. 피해자가 원치 않아서 그렇게 끝났다라고 사실은 알려져 있었거든요. 그거 아닙니까? 진모 검사의 그 퇴직 이유가 부장 검사와의 알력 때문이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진모 검사가 네, 아까 가해 검사. 가해 검사. 네. 이제 검찰 고위층들에게 확인을 해보니까 가장 중요한 건 2차 피해를 막는 것이다. 그리고 피해 여검사가 사건이 알려지는 것을 원하지 않아서 그랬던 것으로 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지금 다 알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검찰 내부에 확인을 해보니 피해 여검사가 감찰 문답에서 처음에는 처벌을 원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폭행 사실도 확실히 말했고 처벌도 원한다고 분명히 말했던 사람이. 네. 그러면 뒤는 왜 입장이 바뀐 것인가? 한 중견 검사는 피해자가 1회 문답서를 작성하고 나서 곧바로 검찰이 이제 입건하고 수사에 착수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가해자에게 시간을 줬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일반인이었다면 성폭행 당했습니다라고 피해자가 진술하는 순간 이거는 뭐 가해자한테 피해자한테 생각할 시간 주는 게 아니잖아요. 가해자를 곧바로 입건하거나 체포하거나 하겠죠. 곧바로죠. 그런데 이거는 시간을 줬다 가해자에게. 네. 이런 상황에서 시간을 끌면 피해 여검사가 계속 처벌 의사를 고수하기는 버거웠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같은 조직에서. 특히 놀라운 얘기를 들었는데 뭡니까? 그런 성비위 사건이 일어나면은 검찰 내에서 무마조가 가동된다고 합니다. 잠깐만요. 무마조? 네. 무마시킨다. 네. 무마조? 그러니까 성추행, 성희롱, 성폭행 등 성비위 사건이 일어나면은 무마조가 등장을 한다고 하는데 성비위 사건이 검찰 안에서 벌어졌다라는 얘기가 들려오면 무마조가 나타난다. 그러니까 피해를 당한 여검사가 이제 여자 선배 검사에게 상의하러 갈 거 아닙니까? 가겠죠. 그러면 그 선배 여검사가 같이 싸우자고 나서는 게 아니라 오히려 무마하려는 선배들이 많다는 겁니다. 중견 여검사는 피해자는 사건이 알려지는 자체를 두려워하는데 무마조가 옆에서 흔들어 버리면은 못 견딘다. 그래서 처벌을 불언하고 공개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내려지는 사례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요. 서지현 검사도 당시에 서울 북부지검이었죠. 선배 여검사에게 상의를 했는데 같이 싸우자가 아니라 감당할 수 있겠나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거든요. 믿고 상의한 선배 검사가 감당할 수 있겠나 이렇게 나오면은 버틸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죠. 결국은 이 무마조가 작동하면서 그 피해 여검사 성폭행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이렇게 뭐 덮고 넘어가는데. 예, 그러니까 지금 피해 여검사가 외부와 일체 연락을 하지 않고 있어서 구체적인 이제 상황 사실을 파악이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만은 당시 성폭행 사건이 일어났던 해당 검찰청에서 이른바 아이스크림 검사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이스크림 검사 사건은 뭐예요? 회식을 하고 아이스크림을 사 먹으러 갔다가 여검사가 아이스크림 맛있다 그러니까 이 부장 검사가 나는 네가 뭐 맛있어 보인다 이런 표현을 했다는 거죠. 이런 방송에서 지만 나갈 수도 없는 표현을 검사가 입으로 했다는 거예요. 해당 부장 검사가 징계 대신에 사표를 쓰고 나갔거든요. 그런데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이때도 무마조가 등장을 했고 이 부장 검사가 그냥 사표 쓰고 나간 게 아니라 명퇴금까지 챙겨서 나갔다 그럽니다. 그 무마조라는 거는 그러면 진짜로 뭔가 조직상에 있는 그런 무마조는 아닌 거죠? 이 여검사와 친하거나 선배 여검사들이거나 이런 사람들이 무마조가 된다는 거죠. 조직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게 그러니까 위에서의 어떤 지시에 의해서 야 니들이 무마조로 투입되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 자발적인 거예요? 조직적으로 짠다기보다는 문화 자체가 야 이 사건이 알려지면 뭐가 좋겠냐 창피해지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옆에서 그러니까 같이 싸우자 내가 나설게 이게 아니고
관행이라는 말씀이시군요. 그러니까 네, 무마조의 문화가 등장이 검찰 내의 문화가 그런 관행. 게 있고 또 뭐 위에서 야 좀 쟤 좀 따뜻거려 봐라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죠.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건이 그러니까 그 성희롱 사건으로 나가야 되는 징계를 받아서 나가야 될 사람이잖아요. 예. 물론 사표까지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검찰 내에서 명태금까지 챙겨준다? 예. 명태금이 뭡니까? 국민의 세금 아닙니까? 아유, 말도 안 되는 그 2억 원 가까운 명태금을 받고 나갔다는 거거든요. 2억 원이요? 예, 명태금이 그 정도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실이 검찰 내 문화라는 것이고 사실 좀 심각한 피해자가 합의하고 싶어서 했다기보다는 계속 검사로 근무해야 하니까 현실적인 고려 때문에 알겠습니다. 정말 견디기 힘들어서 합의를 했을 것이라는 얘기죠. 권철 기자, 그러면 지금 이 수사를 다시 조사를 한다는 거죠, 검찰 내부에서. 어떻게 결론이 나야 된다고 보세요? 지금 가해자는 이미 명태금 받아서 변호사하고 있고. 다시 입건돼서 지금 다른 성추행 사건이 있어서 입건된 걸로 알려졌는데. 다른 건으로. 네. 어쨌건 이거는 가해 검사만 처벌할 게 아니라 당시 사건을 덮었던 지휘라인, 해당 검사들까지도 수사를 해서 처벌 내지는 징계를 해야만 이런 문화가 좀 바로잡히지 않을까. 그 당시에 뭐 합의서에 도장 찍고 이런 거 아니니까 다시 수사하기 가능하겠네요. 합의했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는 있는데 또 구체적인 언급을 할 수 없지만은 그게 본인의 뜻이라기보다는 본인이 견디기 힘들어서 그랬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 문화를 바로잡아야죠. 기가 막히고 좀 충격적이고. 기가 막히는 일들이입니다. 저도. 권철 선임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